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 다소 난감하고 고민스러운 이슈가 하나 더 던져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이야기인데요.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 주주들의 실망을 반영하듯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잘 나가던 한화그룹주 전반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신주당 예상 발행가액 60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유상증자 발표 이후 회사 측은 긴급 기업 설명회를 열고 지금 투자 기회를 놓치면 지금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버릴 것이라는 경영진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 탑티어로 올라가기 위해서 현재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돈을 벌 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평가하지만 자금 조달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택한 것이 아쉽다라는 의견 들려왔습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만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투자인데 주주 가치 희석에 따르는 유상증자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견들인데요. 자세한 의견들 증권사별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죠.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증권사들을 이 장에 모아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회사가 현금 흐름이나 차입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투자 금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투자의 급박성이 쟁점이었다라고 봤습니다. 단기적인 급락은 불가피하겠지만 앞으로 중장기 성장 흐름 유지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요, 주주들의 우려가 높아지지만 외형 성장 계속하고 있으면서 주주 친화적 정책을 이어간다면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 유효하다면서 역시나 매수 의견 가져갔습니다. KB증권에서도 중립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국외 공장 건립과 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후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중동 국가도 무기 도입을 자국의 산업 발전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증권사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분에 대한 투자 대상과 그 예상 효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을 보류, 홀드로 끌어내렸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원, 여기에 더해서 또한 꾸준한 이익으로 투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현 적정 PER 20배를 유지할 대단한 투자가 집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S투자증권도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해냈는데요. 현재 회사가 넘어야 할 산은 매출 증가율을 넘어서는 수주 잔고 성장률인데 대신에 유상증자를 통한 M&A로 장기 성장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려잡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취지는 좋겠지만 앞으로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증권사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던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이러한 결정으로 꼬꾸라진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해내야 할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몫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우 이사님께서 첫 번째 기업으로 BGF 리테일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주가가 오늘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고 좀 놀랐어요. 10거래일 동안 거의 외국인 기관이 끊임없이 샀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루 빼고 샀고요. 10거래일 전에 외국인 보율이 28%대였는데 29%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BGF 리테일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유통이라고 하면 한 3개 정도를 볼 수가 있죠. 오프라인 유통 기준으로 이제 백화점, 마트, 편의점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백화점, 마트, 편의점 중에 유통 업계 중에 유일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업계가 이제
편의점 업계거든요. 근데 편의점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나요? 편의점끼리 경쟁은 굉장히 심하죠. 그죠. 이제 GS랑 CU랑 이제 한 14,000개 정도 되고 이마트 24가 한 1,000개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일단 유통 쪽이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GS에서 이게 많이 팔린다. 그다음에 뭐 CU에서 이게 많이 팔린다.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CU 쪽에서 좀 약간 모멘텀이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급도 굉장히 좋은데 네. 좀 한 박자 좀 약간 늦은 듯한 느낌이에요. 어제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좀 약간 살짝 조정 주면은 소개를 시켜드릴까 했는데 오늘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24년도에 비수기였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선방을 좀 했었죠. 연결 기준으로 이제 4분기에 2조 한 2,165억 정도 나왔고 지나간 실적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16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 한 8%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 1%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엄청 점은 성장하진 않았네요. 그렇죠. 이제 편의점 특성상 일단은 뭐 성장보다는 선방을 했다. 이런 표현이 좀 약간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CU 편의점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품 2개를 좀 약간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일단 뭐 명동은 지역 특성상 좀 외국인들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만은 CU 명동점 매출이 80%가 외국인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요. 근데 외국인 사이에서 지금 이제 쉐이크인데 저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한손 한 끼라고 이게 뭐 지금 SNS나 이런 거 이제 뭐 쇼폼이나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흔들어 갖고 이제 마시는 건데 굉장히 맛있어서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근데 이게 뭐 기사화도 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중에 하나죠. 티니핑.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 티니핑 라면이 지금 또 출시하자마자 18만 개가 좀 팔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과거에 그 포켓몬스터 빵을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이 빵은 안 먹고 거기 들어있는 씨를 모으려고 포켓몬 빵이 이제 편의점에서 품절 사태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됐었는데 그렇죠. 이 티니핑도 이 사발면 안에다 씨를 넣어갖고 가격도 일반 사발면보다 거의 2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게 CU의 어떤 지금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두 상품이 거의 뭐 품절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근데 상황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단백질 쉐이크랑 이렇게 티니핑 라면이 이렇게 잘 팔리면은 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이제 그 1분기의 실적을 좀 봐야 되긴 봐야지. 이런 게 인기가 많다 그래서 막상 보면은 실적이 엄청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는 맞아요. 모르겠지만. 찾아오는 네. 사람은 있을 테니.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러 와서 또 편의점 또 그것만 사진 않거든요. 맞아요. 다른 편의점의 것도, 특성입니다. 네, 다른 것도 같이 사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실적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업이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이제 주가는 그죠. 올라가진 않는데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 가격적으로 10만 원이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뭐 활발하진 않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이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가 일단 그 2월 달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가볍게 좀 넘어섰는데 CU의 어떤 이런 뭐 기업 내용의 특성상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적으로 양봉이 나오기는 좀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러프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안정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GS 리테일 CU 편의점 관련돼서는 사실 이 정도 모멘텀이면은 그동안에 이제 편의점이 이런 게 있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사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은 아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시장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좀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되면 좀 약간 회복해주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건데 나름대로 이제 그 CU 편의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제품들이 이제 런칭이 많이 되고 있어서 BGF 리테일도 수급과 더불어서 조금 더 윗방향을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질문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렸습니다. 네. BGF 리테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기업입니다. SNS텍 오늘 35,600원대 0.5%의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반도체 기업 이야기 해주셨을 때 뭐 약간 중국향 쪽을 좀 기대했었거든요. 네네. 첫 번째 질문에서. 네네. 근데 오늘 SNS텍 가지고 오신 이유가 이제 이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데요.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FST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SNS텍도 이제 삼성전자가 한 600억 이상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이제 두 번째 주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일을 하는 기업인지 잠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주력은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이제 주력이고 이제 두 번째가 FST랑 경쟁을 하는 이제 펠리클이 이제 두 번째 주력 상품인데 블랭크 마스크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비어 있는 마스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얘기할 때 포토 마스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광 공정에서 첫 번째 쓰이는 건데 회로가 그려져 있는 게 이제 포토 마스크거든요. 그럼 그 위에 빛을 쬐서 웨이퍼에 그 강광액을 발라서 이제 음영으로 이제 회로를 그리는 건데 그 포토 마스크가 장당 1억이 훨씬 넘는 가격이라 굉장히 좀 비싸죠. 근데 포토 마스크에 회로가 안 그려져 있는 게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몇 천만 원에서 비싼 거는 1억 정도 합니다. 근데 SNST의 인기 주력이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일단 실적을 좀 잠깐 보면은 작년 실적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13% 정도 매출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7.6%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 FST 그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왜 삼성전자가 두 기업의 2대 주주인지를 먼저 좀 약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두 기업의 펠리클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라고 EUV 공정 펠리클을 이제 개발을 하라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 건데 어떤 기업이 먼저 개발을 하느냐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 공정에 진입하면은 저는 주가 상승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일장일단이 서로 얘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FST가 원래 펠리클을 하던 기업이니까 유리하다. 아니면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 그다음에 포토 공정에 들어가는 걸 같이 개발을 하니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주가 보면 SNS텍이 조금 더 나은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 아니라 좀 주봉으로 좀 약간 러프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25년도 들어서 약간 좀 박스권을 보여줬던 구간이 좀 있었었는데 3월 달 들어서 그 박스권을 좀 나름대로 좀 퍼포먼스 있게 좀 통과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좀 괜찮아 좀 보이고요. 일단 어떤 매출액이다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사실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는 그 2대 주주를 등에 업고 좀 약간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FST랑 마찬가지로 그냥 시장에서 좀 멀티플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리를 하면 두 기업들을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펠리클을 어떤 기업이 먼저 개발하든 간에 먼저 개발하는 기업은 그날 급등이 나와도 저는 좀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주가 흐름은 SNS텍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텍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